한적한 일요일 아침, 김영희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느긋하게 침대에 누워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 요즘 들어 체중도 늘고 체력도 예전만 못하다는 생각이 들자 이번 주말에는 꼭 집에서 운동을 해보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헬스장에 가기에는 귀찮고 어떤 운동을 해야 할지 몰라 인터넷 여기저기를 서핑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때 집에서도 할 수 있는 히이트 루틴이 있다라는 포스팅이 눈에 들어왔다. 히이트, 즉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은 짧은 시간에 높은 칼로리 소모와 심폐지구력 향상에 효과적이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던 영희는 흥미를 갖고 그 글을 눌러봤다. 포스팅에는 20분짜리 히이트 루틴이 소개되어 있었다. 첫 번째로는 1분 동안 전력으로 제자리 뛰기를 하는 동작이 포함되어 있었다. 심박수가 급격히 올라간 뒤에는 편안한 호흡을 유지하며 30초 동안 걷기 동작을 쉬지 않고 이어갔다. 이렇게 하기를 총 5세트 반복하라는 것이었다. 두 번째는 스쿼트 점프였다. 이 동작은 하체 근력을 강화시키고 하체 근육의 폭발력을 높이는데 효과적이다. 45초 동안 스쿼트 자세를 취하며 점프를 한 뒤 15초 정도 휴식을 취하였다. 그렇게 5세트가 끝나면 다리가 후들거리기 시작했다. 이어지는 세 번째 동작은 버피 테스트였다. 이 동작은 전신적인 근력과 체력을 동시에 단련할 수 있는 운동으로 많은 헬스 전문가들이 추천하기도 하는 운동법이다. 체력에 맞게 30초 동안 최대한 빠르게 반복하고 그 다음 30초는 호흡을 정리하며 쉬는 것이었다. 역시 5세트를 유지하며 땀을 비 오듯이 흘렸다. 마지막으로는 플랭크 동작이었다. 어깨부터 발끝까지 몸을 최대한 일자로 곱게 유지하면서 45초간 버틴 후 15초간 휴식을 취했으며 이것을 3세트 정도 반복했다. 처음 시도할 땐 쉽게 느껴졌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코어가 당기며 부들부들하게 떨리는 느낌이 들었다. 20분짜리 짧고 강도 높은 히이트 루틴을 마쳤을 땐 이미 몸에서 열기가 후끈 올라왔다. 영희는 비록 헬스장에 가지 않았지만 짧은 시간 동안에도 뿌듯함과 상쾌함을 느낄 수 있었다. 게다가 기구 없이 집에서 손쉽게 할 수 있다는 점이 무척 매력적이었다. 훈련을 마치고 샤워를 하고 나니 몸과 마음이 개운해졌다. 영희는 앞으로 주 2회 정도 이 루틴을 꾸준히 유지해 보기로 결심했다. 때로는 일상 속 작은 변화가 큰 변화를 가져다 준다고 하더니 이 간단하지만 강력한 운동이 그녀의 일상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주었다. 두 번째 이야기. 한때 음식과 음료를 사랑했던 한 남자는 문득 거울 속 자신의 모습에 큰 충격을 받았다. 그가 마지막으로 체중계를 본 지 벌써 몇 년이 지나 있었고 변해버린 자신의 모습을 제대로 마주한 것도 오랜만이었다. 하지만 그가 그동안의 생활 방식을 갑자기 바꿀 엄두는 나지 않았고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감이 잡히지 않았다. 그날 밤 그는 심각하게 체중 감량을 위한 결심을 하기로 했다. 인터넷에서 수많은 정보를 읽고 다양한 다이어트 계획을 접했지만 각기 다른 이야기들에 혼란스러웠다. 그러다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다. 우선 비현실적인 목표를 설정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오히려 좋지 않다는 것이었다. 그는 체중 감량에 있어 올바른 목표 설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었다. 첫 번째로 그는 자신의 현재 체중과 건강 상태를 진지하게 평가하기로 했다. 가까운 병원을 방문하여 건강검진 결과를 바탕으로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했다. 의사는 그에게 기초 대사량, 체지방률과 같은 건강 지표에 대해 설명하며 장기적으로 실현 가능한 목표를 추천해 주었다. 처음 세운 목표는 단순했다. 단시간 내에 많은 체중을 감량하려는 욕심을 버리고 매달 2에서 3kg 정도 감량을 목표로 잡았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식습관과 운동 습관을 서서히 변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했다. 이는 즉시 눈에 보이는 효과가 없는 듯 보일 수 있지만 작은 변화를 축적해 나가는 것이었다. 식단 또한 큰 변화를 겪었다. 그는 다이어트, 란 단어에 따라 두려움을 느꼈지만 전문가들은 건강하고 맛있는 음식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다고 조언해 주었다. 그는 종종 새로운 레시피를 시도하고 주말에는 가족과 함께 건강식을 즐기며 식사 시간을 보냈다. 또 매일 아침마다 차나 커피 대신 따뜻한 물에 레몬을 한 방울 타서 마셨고 이는 생각했던 것보다 포만감을 길게 해줬다. 운동 또한 중요한 요소였다. 처음부터 격렬한 운동을 시작하는 대신 그는 일상생활에서 활동량을 늘리는 방법을 찾았다.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고
가까운 거리는 걸어서 이동하며 주말에는 가족과 함께 공원에서 피크닉을 즐겼다. 작은 변화였지만 확실히 효과가 있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꾸준한 체중, 감량의 변화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무게가 줄어든 것뿐만 아니라 체력이 향상되고 덕분에 일상생활에서도 에너지가 넘쳤다. 무엇보다도 자신이 설정한 목표를 하나씩 달성해 나가는 성취감은 그에게 큰 동기가 되었다. 이 여정은 그가 단순히 체중만을 줄이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그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켰고 그는 건강한 생활 습관이 일상이 되었음을 깨달았다. 지금은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나누며 그들 역시 올바른 목표 설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건강한 삶을 꾸리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체중 감량이라는 여정은 결국 스스로를 사랑하고 건강하게 사는 법을 배우는 일이었다. 그는 그 과정에서 자신에 대한 존경과 자신감도 함께 얻게 되었다. 이제 그는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기 위해 거울 앞에 서며 더 건강하고 행복한 나를 꿈꾸고 있다. 세 번째 이야기. 하루의 피로를 깨끗이 씻어내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밤. 수면은 우리 삶의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그러나 현대인의 삶에서는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 수면의 질이 떨어지고 합니다. 불면증이나 얕은 잠은 다음날의 활동에 큰 지장을 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숙면을 취할 수 있을까요? 이 이야기는 수면 환경을 어떻게 조성하면 좋을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야기는 한 젊은 직장인 민수의 일상에서 시작됩니다. 그는 평소에 바쁜 업무와 스트레스로 피로에 시달리고 있었고 침대에 누웠지만 쉽게 잠에 들지 못하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수는 수면의 질을 높이기 위해 환경을 조성하는 방법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침실을 정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침실을 깨끗하고 정리된 상태로 유지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옷가지를 정리하고 필요 없는 물건들은 서랍에 넣었습니다. 방 안에는 최대한 필요한 물건만 둘 것을 결심했으며 간단한 인테리어 변화도 시도했습니다. 깔끔한 환경은 들어서자마자 마음의 안정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침대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민수는 편안한 매트리스와 올바른 베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몸에 맞는 적당한 매트리스를 고르고 목과 어깨를 편안하게 받쳐줄 수 있는 베개를 선택했습니다. 이 작은 변화가 수면의 질에 큰 역할을 한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느꼈습니다. 조명은 수면의 또 다른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민수는 침실의 조명을 어둡게 조절했고 잠들기 전에는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화면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를 차단하기 위해 화면을 덜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는 취침 1시간 전부터 어두운 조명을 켜고 조용한 음악을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시간은 민수를 점점 이완시키고 정신을 고요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또한 적당한 온도와 습도 유지의 중요성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겨울철에는 방을 따뜻하게 유지하고 여름철에는 선풍기나 에어컨을 사용하여 시원하게 유지했으며 히터를 사용하면서 건조해진 공기를 가습기를 통해 적절히 조절하였습니다. 온도와 습도는 잠자는 동안 쾌적함을 유지하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수는 향기의 영향을 경험했습니다. 그는 라벤더 향처럼 이완 효과가 있는 아로마 오일을 사용하여 수면 환경을 촉진했습니다. 취침 전에 방 안의 향기를 채우면 긴장감이 누그러지고 편안하게 잠에 들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민수는 수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작은 변화를 통해 숙면의 질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변화들이 무슨 큰 효과를 낼까 반신반의했지만 막상 시도하고 나니 그 차이를 몸소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음의 안정과 잠에 이르는 시간이 단축되었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의 상쾌함이 느껴졌습니다. 이러한 방법들은 누구에게나 적용할 수 있는 간단하고도 효과적인 것들입니다. 숙면을 위한 적절한 환경 조성으로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할 수 있으며 이는 곧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큰 걸음이 될 것입니다. 네 번째 이야기. 어느 날 도시의 바쁜 생활에 지친 주인공 리나는 스트레스와 불안으로 몸과 마음이 지쳐 있었다. 현대 사회에서 부과하는 무거운 기대와 책임감 사이에서 그녀는 자신을 잃어가고 있었다. 이대로는 더 버틸 수 없겠다는 생각에 리나는 삶의 균형을 되찾기 위해 명상의 세계로 들어가기로 결심했다. 첫 번째로 시도한 것은 호흡 명상이었다. 그녀는 숨을 깊게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며 자신의 호흡에 집중했다. 처음에는 사방에서 몰려드는 생각들로 인해 집중하기 어려웠지만 점점 깊은 호흡으로 내면의 평화를 경험하게 되었다.
반복되는 호흡 사이클 속에서 미나는 자신의 불안이 점차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호흡 명상은 그녀에게 긴장된 마음을 풀어주고 현재에 집중하는 법을 알려주는 가벼우면서도 강력한 도구가 되었다. 두 번째로 그녀는 사운드 명상을 시도했다. 조용한 방에서 편안하게 앉아 자연 소리 녹음이나 가벼운 음악 선율에 귀를 기울였다. 처음에는 그저 소음을 들으며 긴장을 풀었고 점차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울리는 소리들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 사운드 명상은 미나에게 그녀의 내면에 위치한 고요함과 연결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었다. 음악의 리듬에 따라 그녀의 마음도 차분해지며 하루의 스트레스를 씻어냈다. 세 번째 명상법은 마음 챙김 명상이었다. 이는 미나에게 특별한 도전이었다. 날마다 정신없이 흘러가는 일상 속에서 현재 순간에 집중하기란 무척 어려운 일이었다. 그녀는 작은 일상의 순간들, 샤워할 때 물이 몸에 닿는 감촉, 산책할 때 불어오는 산들바람에 의식적으로 주의를 기울이기 시작했다. 마음 챙김 명상은 그녀가 자신의 삶을 다시 맞이하도록 도와주었고 매 순간에 존재하는 기쁨과 감사를 찾게 해주었다. 네 번째로 그녀는 차크라 명상을 시도했다. 몸의 각 에너지 중심에 집중하여 조화롭게 정렬하는 이 연습은 미나에게 신선한 경험이었다. 그녀는 차크라에서 색깔과 빛을 시각화하며 각 에너지의 흐름을 느꼈다. 차크라 명상은 그녀에게 내면의 에너지를 깨우고 균형을 유지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이를 통해 그녀는 자신을 더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되었고 그 결과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시도한 것은 걷기 명상이었다. 미나는 늦은 오후 공원의 고요한 길을 천천히 걸으며 자연과 조화를 이루었다. 발밑에 닿는 땅의 감촉과 주변 자연의 소리에 집중하면서 그녀는 자신의 호흡과 걸음걸이의 조화를 이루기 시작했다. 걷기 명상은 그녀에게 자연과 연결되며 자아를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 이러한 걷기는 성장의 여정이었고 미나는 더 정돈된 마음가짐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미나는 이 5가지 명상법을 통해 불안을 유연하게 다룰 수 있게 되었다. 그녀는 각기 다른 명상법이 주는 평화와 행복감을 통해 인생의 고난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다. 명상법을 꾸준히 연습함으로써 스트레스로부터 자유로워지고 결국 자신이 찾고자 했던 내면의 평화를 발견할 수 있었다. 명상은 그녀에게 단순한 이완의 방법을 넘어 삶의 지혜로 스며들었다.